다른 방에다가 방송하고 있었어요. 큰일 뻔했네요. 자, 삼투압과 관련된 그 뭐냐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이런 실험 기구를 U자관이라고 했었죠. 자, U자관에 물을 넣어두고 중간에 이게 반투막이라고 하는 걸 세팅해 두는데, 이런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세포막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세포막이 바로 반투막의 한 예시입니다. 그럼 반투막의 의미가 뭐냐? 바로 10-8승에서 10-9승미터 정도의 구멍이 뚫린 막을 반투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자관에다가 반투막을 세팅을 하고 양쪽에 동일 수위의 물을 담아두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도 H2O, 여기에도 H2O가 있기 때문에 H2O는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크기가 10-10승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의 크기는 반투막보다 더 작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작기 때문에 저 물은 반투막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통과하지 못하겠어요? 반투막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H2O는 이 반투막을 중심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반투막을 세팅해도 물은 어떻게 된다? 저기서 똑같게 양쪽을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거대 뭐냐면 비휘발성 용질을 넣어둡니다. 이 용질은 보통 크기가 10-6승미터 크기입니다. 그럼 한쪽에다가 저런 식으로 크기가 큰 거대 용질을 넣어두면 저 녀석은 반투막을 빠져나오겠어요? 빠져나올 수 없겠어요? 10-6승미터는 10-9승을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당연히 못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반투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저런 세팅 상태에서 오래 내비둔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에는 여전히 비휘발성 용질이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버르버르 짜잔 짜잔 요렇게 수위가 하강합니다. 이쪽으로는 수위가 상승되죠. 자,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접촉해 있는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 비휘발성 용질이 왼쪽에는 전혀 없고 오른쪽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놈이 똑 떨어져서 이리 가면 되는데 얘가 크기가 크니까 통과해요? 못해요? 통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이리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H2O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R자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오른쪽의 그 용질 농도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죠.
용질이 직접 이동하면 깔끔하게 양쪽 농도가 같아지는데 용질이 이동해요? 못 가요? 못 가게 저렇게 감옥 창살 같은 걸 중간에 세팅한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저기에 있는 반토막이 하는 거고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 용질이 이동을 못하니까 물이 이동하는 수밖에 없는데 물이 이동해서 농도를 어떻게 바꿔야 양쪽의 농도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비휘발성 용질을 희석시키는 수밖에 없죠. 희석시킨다는 얘기는 용매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수위가 상승하는 만큼 짜잔 이런 식으로 용매 지금은 H2O겠죠? 요것의 R자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저렇게 용매가 R자로 이동을 하고 나면 이 상태에서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요런 식의 수위차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높이 차이를 H라고 합시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3. 수위차에 의한 뭐가 나타나는 거냐? 압력이 발생할 텐데 그 압력 발생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로 G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성윤아, 저 수식 어디서 배웠죠? 로 GH? 뭐 할 때 배웠어요? 기체할 때 했었죠. 기체 압력 표현할 때 수은기둥 높이에 따른 압력 표현할 때 저 수식을 썼었죠? 성윤 기억 안 나죠? 진짜로요? 또 발끈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화내는 거죠 나한테 지금? 화내는 거라고요? 진짜 뭐 말도 못하겠네? 진짜 그래? 그래 알았어요. 그래. 영수 저 수식 기억나요? 자, 저 수식에서 자 그럼 성윤이 기억난다고 하니까 로가 뭐죠? 누구의 밀도? 누구의 밀도? 바로 액체 밀도입니다. 여기 액체라는 건 지금 누구겠어요? 지금 이 액체 이게 다 액체잖아요. 물이니까 알겠어요? 액체 밀도가 되고 G는 뭡니까? G는 뭐예요? G가 뭐예요? 중력 가속도. 그래서 이 수식은 어디서 배웠었냐면 제 9장 기체 상태에서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민정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저렇게 물이 이동하고 나면 저런 식의 수위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저 수위 차이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P 이게 요 물 기둥만큼 짜잔 수위 차에 의한 압력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 크기가 지금 이렇게 로 GH로 표현이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용매는 저기에 있는 수위차에 의한 압력 P와 그 경향성이 같아질 때까지 어떻게 되나 오른쪽으로 R자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려면 어쩔 수 없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할 수밖에 없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오른쪽에 있는 저 용질들을 희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동하자마자 수위 차이가 발생하고 수위 차이에서 역으로 누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를 누르는데 잘 이동하겠어요? 잘 이동하지 못하겠어요? 잘 이동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동은 하고 싶은데 이동하자마자 누르니까 이 두 개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요 경향성하고 요 경향성이 뭐 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고 요 H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랜 평형이 지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저런 식으로 수위차 H가 나타나고 저 현상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시윤아 쓰고 있어요? 쓰고 있죠. 영수 알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저기에 있는 저 P 이게 뭐라 그랬어요? 수위차에 의한 압력이라고 했죠? 이게 또한 경험적으로 또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된답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중요해서 얘를 짜잔 이렇게 관습적으로 그리스 알파벳 파이로 표현을 하는데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은 이 표현을 외우셔야겠네요. 그러면 저 표현 이게 뭐냐? 여기서 첫 번째 1 C 얘는 비휘발성 용질 의 몰농도입니다. 자, 이쪽에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죠. 녹아있으면 몰농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피도 있을 거고 물질의 몰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몰농도를 C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R 얘는 기체상수입니다. 그 다음 저기에 있는 T는 절대온도고요. 그리고 지금 관습적으로 파이라고 쓴 것 이걸 다른 말로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증명해 나가는 증명과정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만 증명과정 당연히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저 표현 자체 파이는 CRT 저 표현 자체를 외우시면 됩니다. 저 내용을 끄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걸 꼭 외워야 된다. 되다. 자, 다 쓰셨어요? 다 썼죠? 이것도 굉장히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건 왜? 봤어요? 봤어요? 잘 안 보여? 보겠죠? 봤죠? 그래. 민석 다 쓰고 있어요?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예, 편하신 대로. 자, 쓰시고. 민정아,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 그래요? 특별한 거 없었어요? 좋아요. 성인 뭐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수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살쪘죠? 아, 그래? 그래? 알겠어. 그래요. 민서 다 썼나요? 서정이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다 썼죠. 자, 근데 겨우 그냥 화학투 수준에서 이걸 공부를 한다. 그럼 사실은 약간 확장해서 서울대나 카이스트 정도를 가는 입시 과정에서도 이것에 대한 수학적인 내용은 전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 외워!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약간 곁다리 설명을 드린 거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딱 외운 걸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교재 81페이지에 거기 연습 문제 20이라고 있을 건데 찾았어? 연습 문제 20 찾았어? 자, 연습 문제 20 찾았어요? 찾았죠? 예. 이걸 해볼 거거든. 자,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운다잉.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지울게요. 저 영수에 지워도 되겠어요? 되겠어요? 지운다.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자,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연습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저기에 있는 저 수식을 파이 이퀄 CRT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거기 연습 문제 20인데 뭐 문제 하나 적어볼까요? 27도씨에서 그래서 0.010몰 수크로스 스크로스 수용액의 삼투압이 얼마야? 삼투압이 0.25 ATM이다. 같은 온도와 농도의 등농도의 NaCl 수용액의 삼투압은 얼마인가? 자, 요것이 컨셉이 익숙해지면 사실은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설명을 아직 안 한 어떤 그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설명하려고 내가 이걸 한번 해보자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뭐냐?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그 수크로스 수용액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수크로스는 이게 좀 유기화학 용어라서 뭐 당장 몰라도 되는데 그냥 어떤 당의 한 종류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뭐 저런 물질이 있나 보네요. 자,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 수크로스 수용액의 경우 스크로스 수용액의 경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파이콜 CRT니까 그 파이 삼투압이 지금 얼마로 0.25 ATM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0.25를 어디에 넣으라고요? 파이 콜 CR 때 이 파이 요 자리에 넣으라고요. 그래서 압력이라고 나와 있는 이 압력이 바로 그 삼투압 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파이. 그 자리에 0.25를 넣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는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냐면, 바로 온도 데이터가 나와 있죠. 이 온도는 어디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CR 하고 저 온도 자리에다가 뭐를 넣어라? 27을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아시겠죠? 소정 알겠죠? 자, 그런데 온도를 대입할 때는 도씨를 넣어야 돼요? 아니면 무슨 온도를 넣어야 돼요? 켈빈을 넣어야 되죠? 켈빈을 넣으려면 여기 27에다가 뭘 더해야 될까요? 273을 더해 켈빈으로 바꾸어주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민정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계산을 하면 바로 요 C. 자, 이 C가 뭐냐? 바로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저 수용액의 몰 농도인 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수용액의 농도는 어쩌라는 얘기예요? 0.25 atm 나누기 기체상수 R에 300 켈빈. 시윤아, 저까지 이상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민수야, 저거 이상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럼 나누기 한 거야, 그죠? 나누기 한 거예요. 그래서 수크로스 수용액의 삼투압으로 저 정보를 우선 알아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습니까? 민정이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있는 NaCl 수용액은 앞에서 얘기한 수크로스랑 온도도 같고 농도도 같대요. 맞나요? 온도도 같고 농도도 같은 게 NaCl 수용액이래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두 번째 NaCl 수용액의 몰 농도 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0.25 atm 나누기 R 곱하기 30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농도 같다고 했으니까요. 성현 알겠죠? 성현 대답도 안 알겠죠? 그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건 1. NaCl은 강전해질입니다. 자, 강전해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에 녹아 거의 100% 이온화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물질을 강전해질이라고 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100% 이온화. 그래서 그 수식을 여러분 이 NaCl이 물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온화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맞죠? 저런 식으로 이온화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그 각각의 농도를 생각을 하면 자, 처음에 자, 여기에 있는 이 농도를 편의상 C0라고 합시다. 얘를 C0라고 치환합시다. 편의상. 그럼 처음에 얘가 C0만큼 있었는데 얼마나 이온화를 하느냐? 문제에서 거의 100%라고 했죠. 거의 100%.
그러면 C0 없어지면 C0가 생기고 C0가 생기겠죠. 그럼 최종 상태에서는 얘는 없어지고 얘가 C0, 얘가 C0만큼 만들어지겠네요. 성인 오케이? 뭔지 알겠죠? 알겠죠? 오! 그런데 이때 재밌게도 저기에 있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모두 비휘발성 용질입니다. 모두 비휘발성 용질이란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총괄성이 더해져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총괄성이 더해져서 나타납니다. 자, 성인 여기까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적고 있죠? 민서도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소정이 적고 있어요? 시훈 오케이? 다 적었죠? 좋아. 자, 적으셨습니까? 적었죠? 자, 그 다음 지웁니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 저기죠. 두 번째 NaCl 용액의 경우 1, 2, 3, 그 다음에 이제 4. 그럼 여기서 이제 비휘발성 용질 전체의 농도, 얘는 C 토탈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TOT는 요 전체 토탈 그걸 줄여서 이렇게 써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서 어떻게 나타난다? C0 더하기 C0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Na 플러스에 대한 농도고 얘는 Cl 마이너스의 농도인 거죠. 근데 이 농도 각각이 다 용액의 총괄성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그냥 W인 거죠. 민서, 잘 안 보여? 어떤? 어디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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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 그 전체를 토탈. 토탈의 TOT. 민정아, 토탈 보이죠? 토탈. 토트넘 말고요. 토트넘은 저 철자 저거 아니에요. TAU 뭐 이렇게 맞죠? 맞죠? 그래요? 자, 잠깐. 네. 아이고. 자, 적으셨죠? 그래서 그 Na 플러스의 저 몰농도하고 Cl 마이너스의 몰농도가 다 더해져서 용액의 총괄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다 따로따로 다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이온화가 돼서 각각의 이온이 만들어지면 저런 식으로 전체 비휘발성 용질의 농도가 저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알겠죠? 성경 나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5 삼투압 표현. 누구에서? NaCl 수용액에서. 자, 삼투압 수식은 어떻게 돼요? 그냥 CRT죠? 자, 이 수식은 바뀌어요? 저 수식은 절대 안 바뀌어요? 저 수식은 바뀌어요? 저 수식은 절대 안 바뀌어요?
저수식은 절대 안 바뀌어요. 알겠죠? 저수식을 외워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다만 이때 수크로스 수용액이 아니라 NaCl에서는 이 농도가 전체 농도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2배의 C0로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때 얘는 이 C0만큼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C0가 이거였잖아요. 그럼 여기 그대로 넣어. 어떻게? 0.25 atm 나누기 R 곱하기 300 켈빈으로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넣어. 그 다음 곱하기 R하고 자 T 지금 온도 달라진다 그랬어요? 온도 똑같다 그랬어요? 온도 달라진다 그랬어요? 온도 똑같다 그랬어요? 영수야. 온도 똑같다고 했죠? 등온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전히 27도씨고 켈빈으로 바꾸면 지금도 여전히 몇 켈빈이라는 얘기예요? 성인 지금 온도 몇 도예요? 그렇지. 여기에 있는 요거 등온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다가 고스란히 300 켈빈을 넣어 계산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계산하면 되는데 이 계산은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죠. 0.50 atm. 알겠죠?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 되게 차근차근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문제를 임박해서 풀 때는 그냥 어쩌란 얘기냐면요. 요거의 3투합 0.25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의 3투합은 이거의 2배 끝. 알겠죠? 0.25 곱하기 2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조건이 다 같잖아요. 다른 조건이 다 같은데 비휘발성 용질의 농도만 2배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2배예요? 같은 농도를 넣어도 NaCl은 이온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농도가 2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어요? 미정아 이해 못했어요? 이해했어요? 시윤아 알겠죠? 영수 알겠죠? 성은 알겠어요? 민서 이상해? 알아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얘는 수크로스예요. 알겠죠? 수크로스. 자, 얘는 NaCl이에요. 저 누구냐? 민수야, 지금 이거 몇 개 그려놨어요, 내가? 몇 개? 한 개 그려놨죠? 그리고 이거 단위를 몇 개 그려놨어요? 한 개 그려놨죠? 근데 얘를 둘 다 녹이면 이 안에 수크로스 하나 들어가죠. 이 안에 이거 하나 녹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비휘발성 용질이 여기 몇 개 그려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지금? 한 개 있죠. 그런데 얘는 물속에 넣으면 이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온화를 해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죠. 그럼 이 경우는 비휘발성 용질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섞기 전
농도가 같아도 보시듯 섞기 전 농도가 같아도 어떤 색으로 써볼까? 보라색으로 써볼까? 아닌가? 보라색이었구나. 같아도 용해된 후 총괄성이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총괄성을 나타내고 얘도 총괄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이 한 개가 총괄성을 나타낼 때 삼투압이 0.25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얘도 나타내고 얘도 나타내면 이 0.25를 몇 배라고 하면 되냐는 얘기예요. 몇 배? 2배. 곱하기 2 하면 0.5. 끝.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성인 이해했어요? 서장아 이해했어요? 민서 이해됐어요? 이 얘기입니다. 영수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내가 되게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얘가 5초 만에 푸는 문제가 5초 그냥 0.2 곱하기 0.5 답 그럼 바로 이렇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처음 이걸 봤기 때문에 내가 차근차근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보냐면 어디를 보냐면 83페이지에 연습문제 22가 있을 겁니다. 찾았어요? 83페이지 연습문제 22. 83페이지 연습문제 22. 찾았죠? 83페이지 연습문제 22. 자, 이거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봅니다. 시작! 83페이지 연습문제 22. 자, 이것도 삼투압 문제인데 관련해서 또 풀어볼게요. 자, 칠판 지웁니다. 자, 이거 다 지워도 되겠죠? 83페이지 연습문제 22. 지웁니다. 켈빈에서 비지 않는 빌런물.
자, 봅시다. 자, 이거 구해낼 수 있겠어요? 영수 풀었어요? 아예 시도를 안 했죠? 네, 그렇군요. 네. 영수 풀고 있어요? 여기 영수란다. 성인아 풀고 있어요? 그리고 있다고요? 네. 민정아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거의 다 풀었어요? 시훈아 풀었어요? 네. 자,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 자, 이거 뭐냐? 자, 우선 여기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비전해질이란 말이 있죠. 찾았어요? 자, 비전해질이란 말 뜻은 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어요? 뭐 하지 않는다? 아까 전해질의 뜻이 뭐였어요? 전해질. 이온화하는 걸 전해질이라고 했잖아요. 요 B자가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어에 뭐예요? B자가 not이잖아요. not. 비전해질. 그러니까 아닐 B자. not이나 non. 그러니까 전해질이 이온화를 하는 거니까 B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비전해질은 뭘 안 하는 거란 얘기겠어요? 바로 이온화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이온화를 해버리면 총괄성이 약화돼요? 총괄성이 강화돼요? 이온화를 해버리면 총괄성이 작아졌어요? 총괄성이 강해졌어요? 총괄성이 강해졌잖아요. 더 많은 용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삼투압 같은 것도 더 커지고, 그리고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이 더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저기가 비전해질이라는 얘기는 그런 식의 이온화가 있다 없다? 이온화가 없는 상황에서 비전해질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걸 얼마? 1.0g을 넣어 놓은 거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0.041 atm만큼 억지로 누르고 있잖아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뭔 일이 벌어지냐면 바깥쪽과 이 내부의 수위가 동일해지고 있죠.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상태에서 그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0.041 기압이라고 주고 있는 이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는 용질이 들어있죠. 여기는 물만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용매가 용질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의 농도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안쪽 여기에 있는 용매가 이 반토막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부피가 늘어나면서 이 피스톤이 위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 피스톤을 제거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뭐가 들어오게 되면서 H2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수위차가 이만큼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수위차에 해당하는 압력, 그게 0.041 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압력을 추가적으로 주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용매가 몰려 들어와서 요 높이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데, 이걸 다시 얘하고 얘를 맞추기 위해서 외부에서 0.041기알만큼 주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아진 상황이다 라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서정기도 알겠어요? 알겠죠? 성인 알겠죠? 영수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0.041 기압, 이것이 바로 삼투압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첫 번째 1 파이 콜 CRT를 적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C는 RT분의 파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파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 파이가 0.041이라고 했죠? 그 다음 성유나 R이 뭐예요? 기체상수죠. 기체상수 값이 얼마예요? 민정, 기체상수 값이 얼마예요? 바로 기체상수 값은 0.082 atm 리터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 여기까지가 기체상수거든요. 기체상수 단위가 atm 리터 몰 켈빈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저거는 예전 억수로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기체상수 값은 0.082, 단위는 atm 리터 몰 역수 켈빈 역수. 알겠죠? 필요하면 문제에서 주는데 안 줄 경우는 저렇게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때 아니면 우선은 외우세요. 이 단위가 이렇다는 건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 T는 뭡니까? T는 온도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온도가 몇 도라고 돼 있어요? 온도 몇 도라고 돼 있어요? 온도 읽으시면 300켈빈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300켈빈을 여기에 넣으라는 얘기죠. 문제에서는 이렇게 세팅해 놓고 지금 300켈빈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 온도를 여기다가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거 계산되나요? 예쁘게 계산되죠? 어떻게? 우선 약분되는 단위가 켈빈, atm 약분되고 어떤 단위만 남냐면 리터하고 몰 단위만 남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위아래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샥샥 약분하면 2 되죠. 2 되고 얘랑 곱해지면 600 리터 몰. 저렇게 되나요? 알겠죠? 그냥 곱하기 나누기 한 겁니다. 그래서 600분의 1 몰 퍼 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한 저 C, 이 C, 이 값이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비전해질 용액의 몰농도인 거죠. 그러면 이때 얘를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고 그다음 2 바로 비전해질 용질의 몰수. 자, 몰농도가 있을 때 몰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영수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몰농도가 있을 때 몰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완전 리셋됐군요.
영수야, 어떻게 하는지 기억 안 나요? 몰농도가 600분의 1이 나왔잖아요. 저기에 뭘 해주면은 몰수를 바로 알 수 있죠? 부피를 어떻게 해주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외우라고 하는 거 몰농도 정의가 어떻게 되죠? 분모에 뭐 들어가야 돼요? 시윤아, 분모에 뭐 들어가야 돼요? 몰농도의 정의 뭐 분의 뭐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용액 부피 안 외우시네요. 자, 그러면 분자에 뭐 들어가야 돼요? 서정아. 그렇지. 용질의 몰수. 그래서 얘를 단위로 쓰면 용액 부피 1리터, 용질 몰수 1몰일 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성균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걸 1몰농도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몰수를 구하고 싶어요. 몰수를 구하려면 뭐하고 뭐를 곱하면 돼요, 시훈아? 몰수를 구하려면 뭐하고 뭐를 곱하면 돼요? 말해보세요. 몰농도랑 부피를 뭐 하면? 곱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누구의 몰수? 용질 몰수. 그러면 지금 이게 비발성 용질의 몰농도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하면 몰수를 구할 수 있다고요? 몰농도니까 뭘 곱하면 몰수를 구할 수 있다고요? 시은? 용액의 부피.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몰농도가 600리터분의 몰이잖아요. 이게 용질 몰농도죠. 자, 여기다가 용액 부피 얼마예요? 민서야, 얼마예요? 지금 용액 부피 얼마예요? 100 곱하기 여기에 100을 해주라 이런 얘기죠. 이 100ml가 이게 바로 용액의 부피라고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100이고 600이니까 나누어지면 6리터, 아니 6리터가 아니고, 자, 이걸 계산을 하면, 자, 약분되는 게 있죠. 뭐하고 뭐가 약분돼요? 리터하고 리터가 약분되죠? 그러면 뭐가 남냐면 100하고 600이 나누어지면서 6분의 1 밀리몰. 요것만 남게 되겠죠. 맞습니까? 민서 이해했어요? 소정이 이해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밀리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쓴 거야. 밀리의 뜻은? 굳이 바꾸자면 밀리의 뜻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겠죠? 3승. 됐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그 다음 두 번째 이 용질의 분자량 계산. 자, 분자량은 시우나 뭐를 뭐로 나눈 거죠? 시운, 분자량은 뭐를 뭐로 나누는 거죠? 분자량은 뭐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성윤, 분자량은 뭐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봐. 질량을 몰수로 나누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저 용질의 질량 얼마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얼마라고 돼 있어요?
민정아 질량 얼마라고 돼 있어요? 1g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지금 몰수 얼마라고 돼 있어요? 요 안에 들어있는 비휘발성 용질의 질량이 1g이라고 돼 있잖아요. 1g 쓰고 지금 이 비휘발성 용질의 몰수 얼마라고 돼 있어요, 민정아? 여기 계산해 놨죠? 그러면 6분의 1 밀리몰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럼 6분의 1을 위쪽으로 올리고 6 곱하기 한 다음 자 여기에 있는 밀리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밀리의 뜻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했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위로 올리면 뭐로 바뀌어요? 10의 3승이 되겠죠? 그럼 얘는 10의 3승이 되고 남아있는 단위는 그램 퍼 몰이 되겠죠. 알겠죠? 저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성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저기에 넣어놓은 1g으로 넣어놓은 저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의 분자량이 6000g per 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저렇게 삼투압으로부터 저걸 계산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또 그 학습 동영상 보라고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민정 봤어요? 시윤아 봤어요 안 봤어요? 10분짜리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영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저기 민수 봤어요 안 봤어요? 너 봤어요? 서당 봤어요? 그 다음에 성인은 봤어요? 그걸 시험에 그대로 냈어요? 그대로 냈어요? 달달달 풀 수 있겠죠? 아니 오늘 받았다고요? 밴드에 올린 게 아니고요. 단체 카톡방에 올려놨거든요. 단체 카톡방에 내가 자기를 초대했는데? 단체 카톡방에 아니 서정이도 있고 저기 누구냐? 부모님이요. 부모님이요. 아 그래요? 엄마가 다 초대돼 있어요. 이거. 엄마가 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엄마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세요. 엄마는 왜 난 이거 보라고 이렇게 안 했대? 서정이도 알겠죠? 네, 모든 영상 엄마한테 보냅니다. 엄마한테 전달 받으시면 되겠죠? 자, 나 적었죠? 적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준다. 자, 그럼 여기 지우고. 지우자. 호이추.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지. 자,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온도를 증가시키면 삼투압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무슨 식을 외우라 그랬어요? 파이 콜 CRT 외우라고 했죠. 그냥 외워서 그냥 적용하면 돼요. 자, 온도가 어디 있어요? 온도. 이게 온도잖아요. 커지면 삼투압은 커져요, 작아져요? 당연히 커지죠. 온도하고 삼투는 비례하니까. 알겠죠?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삼투압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피스톤의 압력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아까 피스톤의 압력이 작아지면 작다 못해 이걸 그냥 없애버리면 아까 그림 그렸었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없어지면 외부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반투막을 통해
용매. 지금은 그 용매가 물일 거고요. 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용매가 들어오면 용질은 그 농도가 희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희석된다는 얘기는 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세 번째 거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자,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보시면 78페이지에 연습 문제 17 한번 봅시다. 78페이지 연습 문제 17 찾았어요? 78페이지 연습 문제 17 찾았습니까? 자, 다 빨리 적으시고요. 다 적었으면 78페이지 연습 문제 17을 봅니다. 자, 다 적으셨어요. 성인아, 다 적었어요? 적었어요? 영수아 적었어요? 적었죠. 시윤아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그럼 지웁니다. 지울게요. 자, 78페이지 연습 문제 17입니다. 이것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78페이지 연습 문제 17. 자, 칠판 지웁니다. 자, 풀어보세요. (0.065) (0.030) (0.0) 자, 봅시다. 수용액이 있는데 KF가 있고 KB가 있죠. 그래서 KF는 어느 점 내림 상수고요. 그 다음에 KB는 끓는 점 오름 상수죠. 그런데 이제 그 수용액에 이온이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섞여 있는 게 Na 플러스, Mg, Cl, SO4 다 섞여 있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각각의 몰랄 농도가 각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몰랄 농도를 다른 말로 소문자 M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몰 퍼 킬로그램을 이렇게 소문자 M으로 쓰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럼 이럴 때 얘네들이 잔뜩 섞여 있을 때 이 수용액의 어느 점을 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뭐부터? 비휘발성 용질 전체의 농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들이 다 녹아있을 경우에는 그 각각 전체가 다 비휘발성 용질이 되고 용액의 층괄성이 강화된다고 했죠. 그러면 전체의 농도는 어쩌란 얘기예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산술적으로 다 더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아마 이렇게 계산이 되지 싶습니다. 알겠죠? 저런 문제가 나오면 이온들 전체의 농도를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산술적으로. 그리고 단위는 뭐가 됩니까? 나와 있죠. 몰 퍼 킬로그램. 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느 점 내림을 적용하면 되죠. 자, 어느 점 내림 어떻게 적용하시면 됩니까? 바로 델타 TF는 마이너스 KF M 토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KF가 어디 있습니까? KF 여기 있죠. 1.9 켈빈 킬로그램 퍼 몰. 그 다음 M 토탈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산해 놨네. 0.2 빵빵 몰 퍼 킬로그램. 알겠죠? 그럼 이거 그냥 계산하란 얘기입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0.38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단위는 뭐만 남는다? 자 보세요. 몰 약분되죠? 킬로그램 약분되죠? 뭐만 남냐면 켈빈만 남네요. 그럼 마이너스 0.38 켈빈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뭐로 바꿀 수도 있느냐? 마이너스 0.38도씨로 바꿔도 된다고 했죠? 왜 얘는 켈빈을 도씨로 바로 바꿀 수 있느냐? 1켈빈의 차이와 1도씨의 차이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서는 켈빈만큼 차이 난다라고 해도 되고 도씨만큼 차이 난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원래 물의 어느 점은 몇 도예요? 원래 물의 어느 점은? 민석, 원래 물의 어느 점은 얼마예요? 0도죠? 그런데 0도보다 마이너스 0.38도씨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어느 점이 몇 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저기 됐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0.38도씨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저런 식으로 현재 저 이온들이 잔뜩 섞여 있는 것의 어느 점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뭐 쓰자면 그래서 이제 따라서 지금의 어느 점은 0도씨 빼기 0.38도씨 해서 마이너스 0.38도씨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 물의 어느 점이 0도니까 이만큼 변했으면 이 정도가 어느 점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수용액의 끓는 점 오름을 구하래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끓는 점 오름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끓는 점 오름 계산 어떻게 됩니까? 델타 TB는 KB 곱하기 M 토탈입니다. 어쨌거나 이 수식을 외우셔야 하고요.
어쨌거나 이 수식을 외워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증명할 게 아니면. 그러면 끓는 점 오름 상수가 어디 있습니까? 0.50으로 나와 있죠? 0.50 단위는 켈빈 킬로그램 퍼 몰 곱하기 자 m 토탈 어디 있어요? 여기 요거 그대로 똑같이 0.2 빵빵 몰 퍼 킬로그램 있지요. 여기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 두 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5, 0.2니까 0.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약분이 되죠. 어떻게 약분이 됩니까? 몰 약분되고 킬로그램 약분되면 역시나 뭐만 빠져나오죠? 켈빈만 단위가 살아남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쨌거나 절대적인 온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온도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0.1켈빈의 변화나 0.1도씨의 변화나 같아지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지금의 끓는 점은 어떻게 원래 물의 끓는 점이 100도였잖아요. 근데 얼마나 증가한다? 0.1도만큼 증가하니까 100.1도씨가 현재 이 수용액의 끓는 점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서정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수용액의 증기압. 자, 이 수용액의 증기압은 바로 어쨌거나 비휘발성 용질이 있죠. 얼마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0.2만큼 있잖아요. 어쨌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휘발성 용질이 있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증기압 내림이 일어나서 내림이니까 증기압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증기압은 감소한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비휘발성 용질이 있으면 증기압 내림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민정하겠죠? 자, 써주십시오. 자, 다음 하나만 얘기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자, 다음 지운다. 자, 여기 줄게요. 지운다. 자, 문제의 선택지에는 없는데 그냥 내가 하나 선택지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 제목은 전하량 보존입니다. 자, 앞서 요 농도들 있죠. 요 농도들. 저 농도들이 0.0, 0.065, 0.030, 그 다음 0.085, 그 다음 0.020 이건데 이게 각각 Na 플러스의 농도, Mge 플러스의 농도, Cl 마이너스의 농도, SO4 E 마이너스의 농도입니다. 맞나요? Na 플러스, Mg 플러스, Cl 마이너스. 맞나요? 맞죠? 단위는 빼고 숫자만 썼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단위는 똑같으니까 그냥 뭐 무시하고 쓰자면. 그런데 이때 묘하게도 이 네 개 숫자 사이에
등호관계가 성립하죠. 어떻게 등호관계를 성립할 수 있죠? 어떻게 등호관계가 나타납니까? 왜 이렇게 막 똑똑한 사람 IQ 테스트 뭐 이런 거 할 때 막 이렇게 나무 이렇게 뭐 성냥개비 놓고 뭐 몇 개를 옮겨서 뭐 등호를 완성하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저 4개 등호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등호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등호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뭐 더하기 곱하기 하면은 딱 등호가 연결됩니다. 자, 결론을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더하기 곱하기 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저렇게 하면 등호가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관계를 밑에 농도 표시에도 그대로 적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경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 전하량과 전하량이 같죠. 그러면 지금 맥리듐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양이온이잖아요. 그럼 2 플러스는 그 농도의 2배를 해주면 그게 양 전하량이 되겠죠. 왜냐하면 입자 하나당 2 플러스가 되니까요. 얘는 입자 하나당 1 플러스잖아. 즉 얘는 입자 하나당 1 플러스인데 얘는 입자 하나당 2 플러스니까 얘가 하나가 있으면 전하량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총 양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저기에 있는 음이온 쪽에서도 SO4 앞에 2를 곱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총 전하량이 나타나겠죠. 그게 수용액에서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테니까요. 아시겠죠? 성이 나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변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변형할 수도 있냐면 시작할 때부터 뭐 하나를 미지수로 주는 겁니다. 이거 얼마냐고 구하라고 시작하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 4개 사이에 저 등호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저 수식관계에 넣고 나머지 하나의 농도를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추가하고 그 상태에서 뭐 증기압, 뭐 내림이 있냐, 뭐 끓는 점 오름이냐, 뭐 나머지 구해봐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다가 풀 수도 있고 만약에 얘를 이제 몰농도로 표현을 하면 몰농도를 가지고 삼투압 문제를 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